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돌아보면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와 함께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2,700선을 지켜줬던 것은 든든한 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앞서서 더불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도 2,700선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을지 혹은 그 이상을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장전의 작전 저희가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사이에 나왔던 외신들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보고 와야겠죠? 외신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엇갈린 표정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미증시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중 한때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이 2.7%를 돌파를 하기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다우존스는 0.4% 오르면서 34,721선에, 나스닥이 1.433% 빠지면서 13,711선으로 가장 큰 폭으로 빠졌고요. S&P 500은 0.27%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기술주가 특히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기술주 흐름도 살펴보시죠. 애플은 1.19% 밀리면서 170달러 선으로 마쳤는데 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구독 전략이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46% 밀렸고 알파벳 A는 1.91%로 3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존은 2%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가 3%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이버 픽업 트럭 생산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시현이 된 거고요. 엔비디아는 4.5%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반도체주의 투심이 계속해서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주의 특히 투심이 계속해서 안 좋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빅스 지수는 1.81% 빠지면서 안정적인 좀 모습을 나타냈고 21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WTI는 2.3%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5차 대러시아 제재를 부과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0.4% 오르면서 마쳤는데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간 기준 1.1% 상승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주 흐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실적 발표한 기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40부터 볼 텐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7%대 상승을 하면서 186달러 선으로 마쳤고요. 반면 로빈후드는 6%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한 점이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0.54%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이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데요. 미 국방부와 협력할 수 있는 주요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타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방어주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오히려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고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머크는 1%대 상승 탄력으로 마쳤고 CBSLC 2.9%대 급등, 홈디포가 2.76% 상승으로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최근 성장주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짚어드렸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성장주의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Wall Street week ahead beaten down growth stocks alluring as fast slows U.S. economy. 최근 연준이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성장주는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성장주는 올해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러셀 1000 성장지수는 전년 대비 11%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것은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또 성장주의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을 잠식할 거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가치주는 경기 호조와 급등하는 상품 가격으로부터 오히려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경기를 둔화시킨다면 움직임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에게 성장주의 매력이 오히려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온 플로우뱅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If these recession fears grow, then you are going to have a big shift away from value stocks.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가치주로부터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이어서 sustainable earnings growth will become more important again 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증가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강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성장주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Transport stocks keep falling as analyst says a freight recession is likely inevitable.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운송 섹터가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을 앞서 살펴보셨듯이 월가 분석가들은 화물 운송업계 침체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8거래일 연속 운송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부재를 살펴보면 B of A downgraded 9 transport stocks including UPS which suffer an 8th straight decline 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UPS를 포함한 9개의 운송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운송 섹터가 위축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강조된 부분을 살펴보면 deteriorating demand outlooks and rapidly falling freight rates라고 강조가 됐는데요. 운송 섹터의 수요 전망과 가격 결정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increasingly softer amid signs that demand is waning and not because of increased capacity라고 강조를 한 건데 물류 여력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 면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또 강조된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최근 truckload market condition rapidly deteriorated in the back half of March. 이렇게 밝히면서 철도 운송 시장에서는 3월 물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운송 관련주에도 최근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운송 관련주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리튬 가격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화제를 모은 발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on Musk says Tesla may have to get into the lithium business because costs are so insane. 특히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표현이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insane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 자세한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조한 내용은 Price of lithium has gone to insane levels. Tesla might actually have to get into the mining and refining directly at scale unless costs improve 라고 밝히면서 최근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리튬 산업에 뛰어들 것이다라고 시사를 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there's no shortage of the element itself, as lithium is almost everywhere on Earth, but pace of extraction or refinement is slow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리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채굴과 정제 속도가 너무 느린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이렇게 머스크는 지난 10년간의 리튬 가격을 나열을 하면서 테슬라는 비용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리튬은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로 지난해에만 가격이 480%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머스크의 트윗이 테슬라의 리튬 채굴 가능성을 언급한 첫 사례로 알려진 만큼 머스크의 발언이 리튬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외신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아있는 컨텍스트 문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논란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앞서서 외신센터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2년물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사이의 격차가 마이너스로 역전된 현상 때문입니다. 보통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곤 해서 월가에서는 지금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가 맞다 틀리다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역전 현상이 2019년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또 물론 이제 장중이긴 합니다만은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우려감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금리 발작 또는 긴축 발작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 상당 부분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 빅스텝과 긴축, 양적 긴축에 따라서 국채 금리 방향성이 상당 부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국채 금리가 일단 지난주였죠. 10년물이 2.7%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는 물론 상당 부분 빅스텝보다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QT라고 하는 부분,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 내용 자체는 한 달에 한 1,000억 달러 수준, 국채 6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채권 한 350억 달러 수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 변화, 금리의 움직임, 채권 시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는 국채 금리의 실질적인 수준, 어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느냐.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 부분 2.7%를 돌파하는 데 이어서 아마도 조만간 3%를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앞서서 우리 말씀을 나눴었던 만기별로 단기냐 중장기냐, 만기별로 그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이냐 아니면 확대되는 방향이냐. 최근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이 내용 과연 왜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냐, 경기 둔화의 신호탄이냐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들은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통상 단기 2년 만기와 10년 만기, 물론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2년짜리와 10년짜리 구분을 할 때 2년 만기는 통상적인 시장에서는 운영자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조금 좀 장기적인 부분은 소위 말하는 시설 투자 내지는 설비 투자 쪽에 많이 집중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의미는 설비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운영자금, 최근 상당 부분 그 운영자금,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재고자산의 가격도 올라가고요. 원자재를 사기 위한 투하 자산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설비 투자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자금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설비 투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면 단위 캐시플로우당 순이익이 조금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럴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좀 꺾여지는 그런 모습,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 둔화의 신호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단기 금리는 조금 더 낮고, 왜냐하면 장기, 기간이라는 어떤 그 선호에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금은 더 주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최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 소위 말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경험적으로는 5개월에서 약 1년 후 정도부터 경기 둔화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설비 투자의 선호도가 낮아진다. 그 얘기는 경기 둔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이 역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는데요. 보통 실물 경제를 앞서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보고, 이 주식시장을 한 발 더 앞서서 보기에는 채권 시장을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민감하게 이 채권 관련돼서 금리 역전 현상을 저희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시장이 이 공격적인 연준의 행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확정이 거의 다 되고 있으니 여기에 따른 수혜주를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융업종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관련돼서 금융업종 좀 볼만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는 당연히 원자재와 에너지 쪽일 것이고, 금리 인상, 통화 긴축의 수혜주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종일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제가 앞서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의 방향성과 금리의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사이의 격차 또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의 방향성.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은행권에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라는 이야기는 은행권에 상당 부분 불리하게 은행권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통상적으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조금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은행권은 통상적으로 단기 조달을 쪼개서 해가지고 이거를 합친 다음에 장기 대출로 연결해서 안정화, 지속 성장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저리의 단기 조달을 가지고 고리로 장기 대출을 가지고 간다. 여기서 예대 마진이 생기게 되는데, 최근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단기로 조달하는 금리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장기로 대출을 하는 대출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예대 마진의 축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은행권의 수익은 축소가 될 것이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금리에 관련해서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 팁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라.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 은행권의 수익은 높아진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은행권의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조화롭게 지혜롭게 은행권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성향, 투자 방향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은행 업종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은행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슈가 또 뜨거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주요 도시들이 봉쇄가 되고 그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고 있다는 또 글로벌 악재가 나온과 동시에 오늘 또 장중에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돼서는 이 내수 시장을 좀 잡아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좀 불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수 발표나 중국의 봉쇄 조치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이슈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대표님? 예, 중국 상해에 대한 봉쇄가 좀 장기화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공장군들 조업 중단에 대한 악재가 상당 부분 조금 좀 초기 발발했을 당시보다는 점차 심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급망 대란으로 혹여나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계의 공장은 중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 공장들에 대한 조업 중단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미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의 어떤 그 조업 중단 사태, 뭐 베트남이랄지 말레이시아랄지 필리핀이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 이런 부분이 공급망 대란까지 이어졌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중국의 상해 봉쇄의 어떤 그 장기화 국면 이런 부분들은 공급망 대란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컨테이너선의 운항 지연 그리고 항만의 정체 현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언론 보도들 계속 주의 깊게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떻게 미치게 될 것이냐.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실적 시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히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 바로 직전 한 2월 정도부터 1분기 실적에 상당 부분 절반 이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서 중국의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전망치가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 주목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2월 말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한 달여 정도 기간 동안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한 업종과 하향을 한 업종 지금 화면에 분명히 나가고 있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업종은 우크라이나 상황, 러시아 상황으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가 상당 부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돼서 보험 업종 마찬가지가 됐고요. 반면에 하향 업종, 대다수가 중국 소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꼭 유념해 두시면서 계속되는 코로나 봉쇄 조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유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나 1분기 어닝 시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특히나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마스크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아진 한편 이 중국발 이슈 때문에 실적이 정말로 잘 개선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 대표적으로는 그런데 오르는 업종과 또 실적이 낮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즌이라는 점,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도 좀 짜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연달아 좀 발표가 됩니다. 관련돼서 물론 FOMC 5월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짜볼 만한 작전은 어떤 작전일까요? 네, 이번 주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비자 물가,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3월달 수출입 지표, 여기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G2발 악재가 계속되는 시장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 한 가지 미국 측에서는 통화 긴축이라는 양적 긴축이라는 빅스텝과 양적 긴축이라는 그런 어떤 그 부담이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혹여나 잠재적인 공급망 대란 우려 가능성 이 부분이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다. 그런데 시장은 점차 변하고 있죠. 시장의 특징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 과도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이제 좀 조금은 더 우리가 뚜렷한 재료에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재료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바로 리오프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통화 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근간이 되고 있는 강력한 고용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강력한 고용은 곧 소비의 개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리오프닝과 소비 개선을 근거로 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다. 실적 장세 포트폴리오의 구성, 결국은 흑자 전환의 모멘텀과 지속적인 안정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근간 아래서 움직여야 될 것이고 키맞추기 순환매 장세 여기서는 분명히 리오프닝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년 수준 회복이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내 이슈와 이벤트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정중동의 상황, 조용한 순환매 양상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은 실적 장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유념하시고 시장 대응의 가장 중심점에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 딱 맞는 작전까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은 바로 이 어닝 시즌인데요.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호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좀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됐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1개월 전 대비했을 때 2.7%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와 실적이 좀 나란히 동행하지 않는 모습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적인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연결 기준 삼성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이 77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좀 기록을 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좀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장기화 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좀 상승되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또 이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같은 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좀 1분기 매출은 21조 1천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6.8% 정도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대외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좀 많이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 만도, 글로비스 같은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좀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부품업체로서 만도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중고차 사업 진출 확정에 따라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좀 구조적 수혜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주가 수급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도 뭐 에너지,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뭐 상사, 자본재, 증권, IT 좀 하드웨어 순으로 실적 개선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가가 좀 상당히 좋지 않다 하더라도 실적을 기반으로
올 1년 동안 어떤 모멘텀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 대한 FP님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지난주부터 본격적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섹터군들 중에서 특히나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 초부터 굉장히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하면서 튼튼한 펀더멘탈이 기초가 돼서 주가가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FP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 좀 두 개의 좀 큰 모멘텀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시장의 좀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2차 전지 업종에 좀 전체적으로 추짐을 좀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지난 7일 장 마감 이후에 좀 실적이 나왔죠. 특히 이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는 4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 지금 잠정치게 됐다고 좀 공시가 됐는데, 일단 컨센서스가 1,600억이었으니까 1,600억보다는 좀 확실히 높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요. 전분기와 좀 비교했을 때도 지금 242% 정도 대폭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원통형 이제 배터리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던 니켈 관련된 좀 원재료 좀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배터리 가격을 좀 고객에게 좀 전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인업을 좀 중심으로 지금 생산할 것이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말고 에코프로비엠이 좀 유증과 좀 무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상증자 규모는 5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70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1대3의 무상증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도 지금 3개월 만에 좀 탈환을 했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조 7천억이 넘어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의 어떤 부분들이 좀 확실히 좀 온기가 올라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 종목 장세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업종 주도 섹터로 좀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완성 배터리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양극재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 두 축으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는데 2차 전지 그 아래의 다른 종목들도 이번 주 온기가 좀 돌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FP님 오늘 장에 맞는 작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세워볼까요? 예,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긴축 기조가 좀 시장에 좀 전해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었지만 FOMC의 회의록을 보면서 QT가 좀 상당 부분 좀 진전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50bp를 3번 이상 올릴 것 같다는 어떤 좀 급격한 좀 급속도로의 어떤 방향성이 좀 확인이 되면서 좀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의 어떤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긴축 강도가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쇄 조치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좀 글로벌 공급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국내 증시에는 살짝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제 지표들은 그래도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4월 중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좀 폐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부터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악재와 호재가 지금 혼동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호재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개별 실적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을 좀 핵심 변수로 해서
분기별로 좀 모니터링을 통해서 종목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에 관련해서 가시성이 높은 섹터, 그 안에서 좀 이제 가시적인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종목에 대한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2차 전지 다른 종목들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정확히 뭘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비업체를 필두로 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작년 대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성장주들이 동반해서 조정이 나타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장비 업체 모두 동반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났었고,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뒤로 하고 나서도 2차 전지 소재 업종은 뚜렷하게 주가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약세라든지 주가 횡보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기준에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기조에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왔었고, 현재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코멘트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이제 금리의 인상 횟수라든지 월별 어느 정도의 BP까지 상승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었다 보니까 소재 업종 중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선행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경영자 쪽 그리고 그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도 주가가 더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오창의 화재 건의 공장 회복 그리고 유무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수급적인 요소로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주가가 강하게 선행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소재 업종이 장비 업종보다 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면을 알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장비 업종 같은 경우가 소재 업종보다 먼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장비 업종이 먼저 반등을 했지만은 소재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 탄력도가 짧은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주가 탄력도는 아직 소재 업종이 더 강한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장비 업종 같은 경우도 주가 측면에서 소재 업종과 키 맞추기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장비 업종 중에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징주는 하나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장비 업체 같은 경우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 3사인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태국의 한 기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및 해외의 기업까지 매출이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부 자체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형이라든지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특정한
그 2차 전지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 형태를 나누는데 이러한 모든 타입의 2차 전지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그 일반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라든지 고객에게 도달하는 그러한 제품의 그 품질이라든지 그런 게 타 업체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사업 다각화로 폐배터리 사업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익의 발생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적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장비 업체고,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같은 동종업계의 그런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수주 부분이 뒷받침되다 보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22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업체 특성상 수주가 한 군데 업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업체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 업체를 볼 때는 수주 사이클 기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수주가 먼저 나오는 그 업체를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한 업체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수주가 나오면은 여기와 연결해서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장비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장비업체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및 해외 쪽 그런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진 하나기술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 잔고 측면에서 장비업체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는 233억 수준의 수주 잔고였는데 2021년도에는 955억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천억 원의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3천억 원의 신규 수주 중에서 수주를 받고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 현재 확보된 수주 잔고를 감안을 해봤을 때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비업체들 중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주가 이어져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아주 긍정적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결론입니다. 영업이익을 대입해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주가 수익 분류 20배 이상, 24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종업체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주가 측면에서 시장에서 일관화라든지 다각화된 매출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통상 주가가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저희가 구간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는 대응이 훨씬 더 투자자분들께는 유리하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봤을 때 매수 구간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 64,000원대에서 67,000원대까지 조금 넓은 레인지를 적용을 해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레인지를 넓게 잡은 이유는 현재 국면에서 주가가 고점까지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황입니다. 4월 7일에 68,900원대의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수주의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장비업체의 수주 발표로 인해서 그러한 요인이 있더라도 주가가 상승했다가 요즘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도 있다 보니까 제가 64,000원에서 67,000원의 넓은 레인지를 잡아드렸고요. 이러한 가격 측면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그 영업이익 대입에서 시가총액을 감안을 했을 때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도 비싼 업체가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장비 업체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4,000원에서 67,000원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시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중에서도 탄력이 더 좋았던 소재 업종보다 장비 업종에서 오늘은 특징주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하나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과 종목을 찾아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사님께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다 좋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JYP 엔터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데 관련돼서 앞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지금은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덜 오른 종목 같은 경우를 선정을 할 때 이게 단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보기보다는 그 교집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분기 실적 측면에서 강세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분기 실적 자체가 일회성이 아닌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게 그 첫 번째 안에서는 세부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업종 자체가 성장을 하는지 여부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JYP 엔터라든지 그러한 종목이 엔터 업종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엔터 업종 중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체크가 필요하겠고 그게 어느 정도 비싼 구간이라 하더라도 1등, 2등주가 추가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뒤에 그 하위 종목들은 키 맞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징주로는 FMC 엔터를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FMC 엔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CN블루라든지 그다음에 FTI랜드 같은 경우에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입니다. AOE라는 걸그룹도 있었는데 약간의 그 멤버들 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CN블루라든지 FTI랜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그 사업부의 흑자 전환 자체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자회사의 FNC 스토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업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부각되지 않던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글로벌 OTT 업체 중에 하나에서 DP라든지 군대와 연계된 드라마 같은 경우가 인기가 끌었었거든요. 이게 FNC 스토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드라마 제작 부분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든지 작가의 영입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400억대입니다. 근데 지금 적자가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작년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분기별로 만약에 FMC 엔터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선행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해서 덜 오른 FNC 엔터 이런 거를 집중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1등주 군에 있는 저희가 SM, 그 다음에 하이브, JYP 엔터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두고 그러한 종목들이 실적이라든지 어떤 요인으로 강하게 오를 때 FNC 같은 경우를 짧게 편입을 해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익을 보고 나오고 1등주 군들은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그 강한 업종 그리고 주도 업종 군에서는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생각해둘 게 그 FNC 엔터 같은 경우로 비중을 아주 크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엔터 업종 중에서 덜 오른 종목군에 FNC 엔터가 있으니까 엔터 업종이 그 1등 그 주가군의 주가가 강하면은 이러한 종목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권에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터 업종 중에서 덜 오른 종목으로 FNC 엔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때 좀 유의할 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장중의 매매 시그널 잠시 뒤에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